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11월 전국 주택종합 매매 가격은 0.19% 상승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5% 상승해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매매와 함께 전셋값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주택 전셋값은 0.14% 올랐고 서울도 0.27% 상승해 전월보다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11월 전국 아파트 신규 공급량이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방이 지난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11월 공급 예정 물량은 71개 단지, 총 55,616가구로 집계됐지만 이 중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단지는 34개 단지, 총 24,735가구에 불과했습니다. 규제 변수로 인해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 변경을 고려하면서 공급 계획이 늦춰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1월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전월 대비 2포인트 상승한 81.1로 개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CBSI가 80선을 회복한 건 6월 이후 5달 만으로 11월 지수가 개선된 것은 정부 경기부양책 영향으로 신규 공사 수주 일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11월에 서울의 집값이요 올해 들어 최고치인 0.5%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최근 몇 달간 계속해서 이어진 집값 상승세에 올해 누적 변동률도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지난해 9.13 대책의 집값 하락 효과가 모두 상쇄됐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 저희와 바로 소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모든 부동산 정보 관련한 궁금증은요. 02-3153-2668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꼼꼼한 상담이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문자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가득 전해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이분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설 경기. 오늘은 최근의 국내 건설 경기 동향을 살펴드릴게요. 이슈 진단 바로 만나보시죠. 네, 건설 경기가 비단 주택만 포함된 건 아니고요. SOC 사업이라든가 도로, 철도, 항만, 기본적인 산업단지라든가 공공시설, 민적시설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건설 경기가 안 좋은 부분이 주택의 영향이 크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 비율이 워낙 크다 보니 실제적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어느 지금 보도 매체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무시할 수가 없는 수치가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설 수주 중장기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실제적으로 2001년부터 2018년도까지를 쭉 본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았을 때와 좋았을 때가 확연하게 나타나는데요. 2014년도부터 해서 건설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실제적으로 수주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였고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2014년도의 고점을 다시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떨어진 상태다. 지금 현재 건설 경기가 수주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일자리도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얘기겠죠. 건설과 관련된 일자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관련된 업체 또는 그 업체에 종사하는 어떤 일자리들 여러 가지들이 대부분 다 이제 없어진 상황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부족한 상황이 돼버렸다 보시고요. 민간 수주와 공공 수주 보시더라도 실제적으로 이건 금액으로 따진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더 크다라고 보시는 어렵지만 보시게 되면 2010
16년부터 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18년도까지 작년까지 보셨을 때도 거의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2002년도보다는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건 사실이긴 하나 실제적으로 현재 해야 될 만한 상황들이 그대로 이어져 온 패턴이기 때문에 2002년도 정권 때부터 진행됐던 사업들이 계속 연결돼서 진행되는 건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사업이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계속 이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어온 사업에서 다시 2016년도에 건설 경기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재 실제적으로 SOE 사업이라든가 사육 간접 자본 특히 이제 그런 기본적인 철도망, 도로망 사업에 그만큼 큰 돈을 썼다는 얘기겠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이 그만큼 많이 그때 당시 2015년도부터 완전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어느 지역에 편중돼서 한 지역만 발전되기보다는 골고루 평등하게 어떤 그 지역적인 여건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공정별 차이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공공주택이냐 공공주택이면서 비주택이냐 주택이 아닌 걸 다 포함시키겠죠. 또 공공토목공사냐 그러니까 보셨을 때도 전체적으로 2009년도에는 굉장히 높게 형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4대강 사업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토목공사 비중이 워낙 컸던 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2011년도부터 쭉 보셨을 때 거의 완만하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상태. 2015년도부터 다시 건설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건설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 경제 활성화 또는 현재 경제 활동 인구가 그만큼 더욱더 많이 늘어난 상황이 되었다라는 얘기겠죠. 단편적으로만 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 반대로 꺾인 상태가 된다면 그 반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해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도 어떤 그런 맥락과 연결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간주택이 공공 부분이고요. 이건 민간입니다. 민간 같은 경우도 민간주택이 있고 비주택이 있고 민간 토목사업이 있겠죠. 여러 가지 봤을 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2015년도부터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OC 실제적으로 사회 간접자본 사업에 얼마나 돈을 많이 쓰고 있는가 보셨을 때 2015년도가 가장 많이 현재 SOC 사업에 가장 큰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조 원, 예산만 24조 원이었고요. 확정 예산부터 해서 총 26조 원을 배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2016년도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실제적으로 2018년도가 최저점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조금 더 높아지긴 했으나 그래도 20조 원대 전체적으로 20조 원대 현재 SOE 사업의 예산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년에 가면 또 어느 정도 편성이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로 도로라든가 철도, 해운 항만, 또 물류, 수자원, 지역 및 도시개발, 거기에 산업단지까지 다 들어갔을 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시 찾은 현재 저점보다 좀 높아진 건 사실이나 예전에 고점을 찾지는 못하는 건 사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당연히 이건 주택 공급과 포함되겠죠.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당연히 공급과 연결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19년도 1, 2, 3, 4월까지 봤을 때도 현재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봤을 때도 주거용 같은 경우는 현재 39만 제곱미터겠죠. 면적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2019년도 현재 비주거용을 봤을 때 1, 2, 3, 4월 보셨을 때는 비주거용이 조금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3배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비주거용이니까 뭐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거로 쓰지 않는 목적의 다른 부동산이겠죠. 다른 형태의 건축 허가가 그만큼 많이 현재 이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도 실제적으로 현재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나눴을 때도 짙은 색깔이 현재 주거용이고요. 약간 점선이 이제 비주거용입니다. 보셨을 때도 현재 마이너스 전년 동월 대비해서 허가 면적은 많이 줄은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별로 봤을 때도 현재 주택이냐 공공주택이냐 또는 현재 민간주택이나 재건축 재개발이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재건축 재개발만 보더라도 현재 물량이 많이 줄은 상태죠. 공급량을 현재 미루거나 공급 일정을 미루는 단지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 실제 이룰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주택의 현재 75.9에서 56.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신규 주택 공급량이 그만큼 줄었다. 당연히 집값은 오르겠구나. 지금 현재 9.13 대책 이전의 수준을 되찾은 이유도
공급량과 현재 연관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에는 더욱더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겠죠. 거기 봤을 때도 유형과 지역을 봤을 때도 임대와 분양 또 수도권과 지방을 나눴을 때도 전체적으로 보시더라도 물량이 계속 현재 현격히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을 현재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조세부터 해서 세금 규제로만 집값을 잡기는 정말로 역부족이다. 이런 것들을 현재 반증하고 있는 현재 형태고요. 건설 투자 분기별 추이를 보시더라도 주거용과 비주거용 토목건설 뭐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2019년도로 보시게 되면 연간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떨어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렇게 현재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실제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면서 연관 짓고 싶지는 않다라는 정부의 의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요. 실제적으로 현재 건설 경기도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상승 국면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화다, 불안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 투자 증감률, 경제 성장률 기여도 보시더라도 경제 성장에 관련된 기여도가 얼마만큼 되는가. 전체적으로 보시더라도 2011년부터 2019년도까지 쭉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건설 투자 증감, 건설 투자는 굉장히 급격하게 하강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뭐 현재 계속 그냥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2019년도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경제 성장과 연결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같은 형태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건설 경기가 경제 성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는 어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빨리 개선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입주 물량도 당연히 줄었습니다. 공급이 줄었으니 당연히 입주 물량이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19년도에도 14만 가구, 전년도 대비해서 2만 8천 가구가 줄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2만 8천 가구 정도는 집을 찾지를 못하고 그러면 현재 다른 지역의 집들을 찾는 경쟁 상대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집값은 당연히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전체로 봤을 때도 미분양 물량도 그만큼 또 현재 지방 쪽의 미분양 물량은 좀 심각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수도권 지역은 그나마 좀 물량이 좀 줄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방 쪽은 빨리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정비 사업의 수주를 보시더라도 이 그래프가 조금 어지럽긴 한데 실제적으로 이 재건축에 관련된 이 그래프상의 수치만 보시더라도 재건축 증감률 보시게 되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물량이 딜레이 되거나 현재 분양 일정을 미룬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더 갖고 진행해보자라고 현재 그렇게 진행되는 단지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영향이 가장 크겠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이 공급량을 더욱더 축소시키고 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말고는 집값을 주택 공급량을 늘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지역에는 급격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보시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각종 규제 때문에라도 건설 경기는 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적으로 불경기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실업자 수는 증가폭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자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라고 현재 발표된 내용은 이 내용과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경제 활력을 찾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요. 실제적으로 경제 활성화의 활로를 찾지 못하는 건 사실이고요. 건설과 연관된 각종 응원 사업의 활로를 차단하기 때문에 근데 당연히 건설 경기가 침체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요. 역설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공급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고리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공급량을 확대를 해야지만 주택 가격 안정화를 모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값은 더욱더 당분간은 상승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국내 건설 경기 동향 소장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국내 건설 수주가요. 2017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감소세는 더욱 빨라지고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수주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공급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빠르게 좋은 부동산 찾으러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강남에서 두 지역 가져와 주신 것 같은데 각각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역삼동 테헤란로 주변 업무 밀집 단지에 있는 현재 주거 또는 일반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또는 현재 상권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현재 그 주변 강남역과 상권이 연결되어 있는 논현동에 현재 3룸 다세대 주택 준비했습니다. 희소 가치가 높은 물건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남 안에서도 희소가치 높은 두 부동산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 우선 떠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신 소장과 첫 번째로 함께할 곳은요.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주변에서 저희 원룸구질 오피스텔을 찾아볼 텐데요. 오피스텔의 가격 살펴보시죠. 약 2억 9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 정도로 잡혀있네요. 자, 강남에서 괜찮은 오피스텔 찾으시는 분들 지금 또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함께할 거고요. 역삼동 워낙 좋은 지역이지만 주변의 입지부터 개발 호재, 매력들 한 번에 풀어주실까요? 네, 테헤란로 주변이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 밀집 지역이고요. 이 주변이 직장인들 구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특히 1인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20, 30대 직장인들이 워낙 소형 주택들을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테헤란로 바로 역삼역에서 도보에 한 2, 3분 정도 거리기 때문에 바로 최육사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테헤란로 끝자락에는 국제로 복합지구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적인 가격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 보시고요. 또 강남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강남역까지도 걸어서 도보 한 7, 8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강남대로와 연결된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든가 그 주변에 현재 업무단지로서 또 현재 또 복합화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해진다 보셔야 되고요. 이 주변에는 테헤란로 주변에는 주요 IT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것만 해도 현재 IT 기업이고요. 지금도 추가로 또 현재 또 진입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많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라인에 있는 이 테헤란로 라인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업체들 관련된 업체들이라든가 파생 기업들 여러 가지 거기에 종사하는 일자리들 여러 가지가 굉장히 생산활동 인구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에서도 우리나라 강남 특히 강남 역삼 지역이 현재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통계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야 당연히 강남역 주변이기 때문에 워낙 좋죠. 상권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종합병원 또는 교통시설들 여러 가지들이 기본적으로 다 좋은 상태에 또 학군까지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보니 투자 가치는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따라와 준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 시세가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릅니다. 당연히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은 가격이 안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재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단지들 그래프입니다. 현재 2019년도 2월 달까지 현재 기준 시점으로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수직으로 상승한 지역도 있습니다. 오피스텔 가격이 이 정도로 올라갈 정도가 된다면 단순하게 임대료만 받는 부동산이 아닌 투자 가치까지도 있는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 주변에 업무 밀집 단지로 개발되는 현재 르네상스 복합 단지 여기에는 업무 시설과 숙박 시설이 같이 만들어집니다. 37층, 35층짜리 건물입니다. 여러 가지가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끝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는 업무 시설과 관련된 직장인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또 관광 수요를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관광 호텔까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 상권들도 굉장히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보셔야 되고요. 또 두 정거장만 지나게 되면 국제로 복합지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현대 기아자동차 본사 거기에는 현재 호텔이라든가 공연장, 컨벤션, 전시장, 오피스, 판매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상구간 같은 경우는 송파까지 연결이 되면서 탄천 정비 사업과 한강 개발 권역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지상구간 개발과 지하구간 개발이 나눠지겠죠. 지하구간 개발 같은 경우는 현재 철도망, 수도권 강역 급행철도 A 노선, C 노선, 위례 신사선 또 경전철 사업이라든가 또 간선도로가 연결되는 부분까지 따졌을 때 현재 삼성동과 연결된 지역은 굉장히 또 호재가 가장 큰 지역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삼성역 주변에 워낙 크게 광범위하게 개발되기 때문에 그 전철역을 따라가는 라인도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그 주변을 용도라든가 종상향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계 개발을 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는 220%짜리 현재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250%까지 현재 풀어주는 또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800%까지 굉장히 토지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주변 시세 2억 9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 정도 평수에 따라 다양하겠죠. 임대 금액은 2억 3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투자 금액이 6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임대 금액이 2천만 원 보증금에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출 금액이 2억 원에서 2억 9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실투자 금액이 7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소형 오피스텔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헤란도 직장이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인프라 수요가 워낙 많은 지역이죠. 이 지역은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1인 가구 최다 지역이기 때문에 소형 거주 공간 수요가 풍부하다. 당연히 작은 집들 많이 원한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큰 집을 원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 최대의 상권과 다양한 직업군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군에 관련된 직장인들한테 임대를 놓을 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차이까지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가 어떻게 더 어떤 형태든 간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진행이 된다면 투자 가치는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 강남구 역삼동은요. 수익형 부동산이 오피스텔의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르기 전에 선점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 연락 주신다면 구체적인 상담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좋은 입지에 좋은 부동산이라도 주의점이 반드시 있거든요. 어떤 점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주거용 오피스텔로 쓰게 되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셔야 되고요. 일반 사업자로 하시게 되면 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임대 의무 기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런 것도 잘 따지셔서 나한테 잘 맞는 투자 여건을 계산하신다면 이런 부분 가지고 내가 한 2, 3억을 정도 가지고 두세 개 정도의 임대 수익을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곰곰이 따지셔가지고 한번 투자를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연락 주셔서 소장님과 함께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요. 원룸 오피스텔 찾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가볼게요.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박영신 소장과 두 번째로 떠나볼 곳은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9호선 언지역 주변에서 이번엔 3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을 찾아볼 텐데요. 가격 살펴보시죠. 약 4억 3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방금은 소형 오피스를 찾아봤다면 이번엔 좀 넉넉한 3룸 다세대 주택 찾으러 강남구 논현동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형 주택이 많기 때문에 넉넉한 3룸은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방이 3개가 되는 널찍한 공간에 물론 복층식이긴 하나 실제적으로 전용 면적이 18평에서 19평이 나오는 복층식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위치를 보시면 현재 언주역 주변에 있습니다. 언주역에서 한 3분 정도 거리기 때문에 체육세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는 7호선의 학동역, 아래쪽은 역삼역, 그리고 또 현재 세로축으로 가고 있는 강남역과 연결된 신분당선 연장선. 말씀드릴 필요 없이 당연히 우측으로 가게 되면 국계로 복합지구 또 연결되겠죠. 언주역 현재 9호선 라인과 2호선 라인이 같이 교차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전철역 주변 또는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반포IC 그 주변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도 개발을 합니다. 당연히 일자리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 임대료는 높을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또 신분당선 연장선이 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통이 되기만 한다면 전철역만 8개가 되는 거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젊은 층 인구들 특히 이제 교통 편의를 찾아서 들어오는 현재 직장인들이 워낙 많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너편에는 강남 차병원이 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전철역 2개만 가게 되면 삼성동 복합개발지구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개발 라인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변의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강남과 서초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강남권에 있는 현재 대형 상권과 또 서초권에 있는 대형 상권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겠죠. 고속버스 터미널, 종합병원부터 해서 교통시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백화점 면세점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도 같은 형태로 현재 상권들이 나눠져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는 현재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철역 주변이 활성화된다는 얘기겠죠. 업무, 상업, 근생, 주거, 복합 지역으로 또 개발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만큼 확대가 된다면은 당연히 이 주변의 토지 가격도 많이 오를 테고요. 또 건물을 할 수 있는 건물의 용적률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업무 시설들이 그만큼 더 많이 확충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상향, 용도 변경까지 같이 이루어져야겠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병원과 연결된 여성의학연구소라든가 불임 시설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현재 치료를 받기 위해 보통 1년 정도를 머물고 갈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는 숙박시설들이 필요하겠죠. 관광호텔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관광호텔과 현재 의료 관련된 시설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전체적으로 건물 착공되는 걸 봤을 때도 거의 4배 정도 신축 공사 현장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직장인들도 더 많이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변의 임대료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제로 복합지구 전체적으로 단군 이래 최대 개발 규모의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상 구간과 지하 구간을 동시에 개발하기 때문에 영동대로 통합 개발을 통해서 상권이라든가 현재 GTX 노선 6개 노선까지 같이 진행되고 있는 또 현재 지상 구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표적인 기업이죠. 또 무역센터를 중심으로 했을 때 현재 그 주변에 포상 관광이라든가 현재 어떤 국제 회의 컨벤션이라든가 기본적인 여건들 같이 만들어주고 거기에 또 실제적으로 호텔 컨벤션 센터뿐만 아니라 판매 전시
또는 공연장 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주변이 말 그대로 복합시설입니다. 여러 가지 한 가지만 현재 집중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 있고요. 지하공간 개발과 지상공간 개발 당연히 권역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야구장, 잠실 운동장 주변은 스포츠 특화, 그다음에 현재 그 주변에 마이산업이라는 국제 업무 문화, 거점 공연 문화까지 같이 들어가고요. 또 현재 그 주변에는 역사 관광 체험까지 연결되는 공원 시설 이런 것들 같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하공간 같은 경우는 지하 6층까지 개발되는 부분, GTX A와 C노선은 확정이 됐죠. 위례 신사선도 이제 곧 용역이 발주가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이 이용객들이 하루에 56만 명에서 60만 명. 그렇다는 얘기는 이 주변의 상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당연히 지하 거대 도시를 만들어서 상권을 더 확대한다. 뭐 이런 것들이 연계 개발이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주변 시세 4억 3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 예상가는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까지 전세겠죠. 당연히 실투자 금액은 8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임대 금액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150만 원까지 아주 고소득이 보장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금액은 1억 7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까지 이제 이 투기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 금액이 조금 하향됐습니다. 실투자 금액은 2억 3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들어가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더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9호선 원주역 3분 초역세권의 평지죠. 역세권과 가깝다는 얘기는 당연히 평지형 단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이라든가 노년 대형 상권 배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풍부한 임차 수요가 있다. 당연히 이걸 노리고 들어가는 거고요. 복층식 3룸의 희소가치 높은 신축 건물, 3룸 신축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노려보실 만합니다. 전용 면적이 20평 넘기 때문에 넓은 주거 공간에 화장실이 2개가 배치돼 있습니다. 투자 가치 상승 가능한 강남 서초의 연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투자 가치를 더욱더 높여주면서 지가 상승이라든가 건물 가격 상승까지도 부추기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남의 가치 그리고 희소성의 가치 두 가지 모두를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살펴봤고요. 자, 아시신 분들은 무료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서 소장님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 수익률을 비교 분석해 주시는 자리라고 하는데요.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리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일단 수요일에는요. 무료 세미나 그리고 1대1 무료 상담이 함께 두 가지가 진행이 되고요. 토요일에는 1대1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02-3153에 2668번 연락 주신 다음에 두 가지 세미나와 1대1 상담까지 참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채워주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에 2668번 언제든지 활짝 열려있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은요.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의 고경재 대표님이십니다.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요. 더 좋은 부동산 찾아오셨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두 지역 어디일까요? 네,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의 고경재 대표입니다. 자, 요즘 부동산 규제의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는 상당히 초저금리 시대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가 적으면서 초저금리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가 아닌가. 그 외의 투자 요소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돈이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떠한 지역을 선택을 해야 내가 리스크를 줄이면서 우리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느냐. 바로 이러한 지역들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서울이면서 그리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그런 지역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서울의 강서구 지역과 강동구 지역 이러한 지역을 추천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초저금리 시대인 만큼요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일자리가 넘치는 서울의 두 지역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지역부터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고경재 대표와 첫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입니다. 9호선 신방화역 역세권에서 오늘 투룸구조의 다세대 주택에 집중을 해볼 텐데요. 가격 만나볼게요. 약 2억 4,9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서쪽으로 일단 왔습니다. 강서구 방화동이고요. 우리 대표님께서 황금노선 9호선 가까이에서 이 투룸을 찾아오신 것 같은데 입지부터 만나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강서구 지역은 서울 서남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한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매물은 바로 방화동 지역에 위치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방화동 지역, 특히 이곳은 신방화역 지하철 9호선입니다. 도보 6분 거리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김포공항역도 자, 7, 8분이면은 이용할 수가 있는 다중역세권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변의 교통 여건은 또 어떠하냐? 우리가 남부 순환도로를 이용하기가 편리하고요. 그리고 올림픽 도로랄지 우리가 행주대교 그리고 인천공항 고속화도로 외곽 순환 도로들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그런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생활 환경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 김포공항 내에는 우리가 백화점 그리고 쇼핑몰 그리고 대형마트, 영화관, 전문 음식점들이 한 곳에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생활을 누려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방화동 주변에는 재래시장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신선하면서도 그러한 저렴한 물가 이용할 수가 있는 좋은 입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있는 우리가 부모들이 투자하기도 좋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일자리가 많습니다. 김포공항의 종사자들, 특히 스튜어드들이랄지 기장, 부기장들이 많이 임차 수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곡 산업단지 굉장히 넓은 부지에 마곡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자, 이곳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이곳에 직장인들이 많이 수요로 찾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녹지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마곡 산업단지에는 보타닉 공원, 특히 서울 식물원이랄지 호수들이 잘 가꾸어져 있고 그리고 개화산이랄지 이곳에 강서 한강공원 그리고 김포공항 내에 스카이파크 공원이랄지 그리고 주변에 아랍백길까지도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입지에서 더 나아가서 개발 호재도 저희가 꼭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자리가 늘어나는 소식 아마 마곡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풀어주실까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서구 지역은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본 매물은 가까이에 방안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 입지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방안 뉴타운 같은 경우는 긴등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개발이 완료돼서 이미 입주가 끝났는데 지금의 그 30평대 기준 아파트 가격이 12억에서 13억대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방화 뉴타운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곳은 방화 3구역 그리고 5구역
6구역, 이 3개의 구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가장 빠른 구역은 6구역이라 할 수 있고 이곳 같은 경우는 시공사 선정까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구역과 5구역은 현재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3개 구역이 개발이 됐을 때의 아파트 우리가 한 3,500여 가구의 아파트로 변신하게 되는데 바로 본 매물지에 우리가 이주 수요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아파트로 개발이 되면서 주변에 도로랄지 공기, 녹지축들이 많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주변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핫한 이 마곡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곳은 110만 평에 달하는데요. 자, 이곳에 현재 아파트 주변에 만여 세대가 이미 지어져서 많이 입주를 해 있고 그리고 이곳에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LG 컨소시엄을 비롯해서 롯데랄지 그리고 S-오일 코오롱 그리고 도레이 첨단 산업 그리고 우리가 이대 서울병원이랄지 강서세무소 이러한 강공서랄지 그리고 의료 특화지구의 제약회사들 그리고 건설회사 그리고 대기업 이러한 기업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고 그리고 이곳에 마이스 복합 산업단지도 2023년에서 25년까지 개발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자 선정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감을 낼 수 있고 그래서 이곳이 2025년까지 개발이 완료된다면 상주 인구 약 16만 5천여 명에 달하는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고요. 그로 인한 유동인구가 약 40만에 달할 것이고 경제 유발 효과도 엄청난 큰 규모로서 우리가 이제 서울시 25개 구 중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강서구 지역이 될 것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교통 호재입니다. 우리가 김포공항에 가시면은 4개의 지하철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하철 5호선 그리고 9호선 인천공항철도 그리고 김포 도시철도까지 개통을 해서 이렇게 4개의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변모해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대곡 소사선이라는 지하철 사업도 현재 추진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2021년 정도면은 이 대곡 소사선이 개통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우회 쪽으로는 일산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경의중앙선, 지하철 3호선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GTX A 노선까지도 향후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우리가 대곡 소사선 그리고 원시 소사선도 작년에 개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권 서남부 지역으로의 편리한 그러한 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서구 방화동에서요 호재들도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궁금증 생기신 분들은요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궁금증 해결을 해드리고요. 자, 이렇게 뉴타운 개발 호재도 있죠. 일자리가 늘어나는 호재까지 있자면 저 앞으로 좀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살짝 보니까 아직은 소액 투자 가능할 것 같은데 가격 점검도 도와주시죠. 자, 그렇습니다. 두 동 약 40세대로 이루어졌고 투룸으로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억 4,9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까지 층이나 향에 따라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전세는 2억 2,900만 원에서 2억 4,9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를 끼고 투자하신다면은 2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향후 시세 차익을 얻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2천만 원의 소액 투자 가능한 강서구 방화동에서 투룸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고경재 대표와 두 번째로 떠나볼 지역은 바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5호선 그리고 8호선 함께 지나는 천호역 주변의 다세대 주택에 집중을 해볼 텐데요. 가격 만나봐야겠죠. 시세는 약 2억 5,100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까지 잡혀 있나요? 자, 강동구를 대표하는 천호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천호역 주변 모습부터 살펴보고요. 교통 편리한지 이런 부분 체크해 주시죠.
자, 이번은 강동구 천호동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 본 매물은 천호공원 인근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천호공원에서 우리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죠. 자, 이곳까지는 도보 6분 정도면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곳은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다불 역세권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8호선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잠실 업무단지 그리고 문정동의 법조단지까지 출퇴근 20분대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하철 2호선이랄지 9호선을 환승을 해서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천호역 주변에는 우리가 백화점 그리고 이마트 그리고 노대오거리 재래시장, 영화관, 음식점들이 다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관공서, 구청이랄지 그리고 세무소, 보건소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대형병원, 현대 아산병원이랄지 강동 섬신병원들이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이랄지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들의 임차 수요가 풍부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승용차를 이용한다면 우리가 올림픽 도로랄지 그리고 외곽 순환도로 그리고 강변 북로 그리고 중부 고속도로 서울 춘천 간 고속가도로 그리고 포천 간 고속가도로들 다양한 교통망을 이용해서 주변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편리한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우리가 강동 초등학교랄지 천일중학교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천호공원 내에는 또 도서관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하는 데 좋은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강나루 한강공원 그리고 길동 생태공원 올림픽 공원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미술관이랄지 전시관 다양한 문화 시설들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입니다. 네, 좋습니다. 강동구를 대표님께서 주목해 주신 이유가 호재에도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집가를 올릴 만한 요소들 위주로 좀 소개해 주실까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번 달에도 우리가 강동구가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것은 우리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그리고 강동구가 강남 4구로 편입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강동구 지역에 약 2만여 세대라는 그런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들이 새롭게 탄생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천호동에는 바로 천호역 바로 뒤쪽입니다. 이곳에는 재정비 촉진 지역이 있는데요. 자, 4곳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호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4개 구역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개발에 탄력이 붙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천호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철거 상태에 들어가 있고 천호 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2주가 마무리돼서 철거에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구역은 사업시행 인가를 득했고 4구역 같은 경우에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2주 단계에 와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4지역에 우리가 새롭게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약 3천여 세대 가까운 그런 아파트로 변모하게 됨으로 인해서 주변의 가치를 크게 끌어올리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자, 현재 우리 강동구가 약 42만 5천여 명에 가까운 그 인구가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2024년 정도면 약 10여만 명이 넘는 인구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2만에서 54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서울 외곽 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가 맞닿아 있는 그 지점에 바로 우리가 고덕 상업업무 복합단지가 조성된다는 사실이고요. 자, 이 사업도 이제 가시권에 와 있습니다. 현재 토지를 공급을 해서 기업들이 이제 착공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는 이곳에 입주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곳에는 우리가 유통산업단지랄지 그리고 상업시설, 업무시설, R&D, 그리고 호텔 컨벤션 이러한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오고 이것이 완공됐을 때 약 상주 인구가 3만 8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유동 인구도 약 16만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제 유발 효과도 9조 5천억이라는 엄청난 큰 규모의 그런 사업으로서 지역의 활성화 그리고 주변에 어떠한 부동산에 대한 임차 수요, 매매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외곽 순환도로 상일 IC 쪽에 위치해 있는 강동 첨단 업무단지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있습니다. 강동 첨단 업무단지 같은 경우는 자, 2014년에서 15년도에 완공을 해서 이미 44개의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이곳에 상주 인구가 16,000여 명에 달하는 그런 일자리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곳의 생산 유발 효과도 약 20조가 넘는 엄청난 큰 규모의 그런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맞은편에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사업이 있습니다. 자, 이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자, 이곳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가 토지 보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곳은 2023년, 21년에서 23년 정도면은 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중소기업의 약 200여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곳에 일자리가 16,000여 개 정도 창출이 되고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도 약 1조 5천억 정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첨단 업무단지랄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그리고 고덕상업 업무복합단지 이 세 개의 산업단지들이 조성, 완료돼서 입주가 됐을 때 인구가 크게 늘어난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수요도 크게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누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바로 구리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세종시까지 이르는 고속도로 사업이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요. 자, 1단계는 우리가 안성시까지 약 71km 정도에 해당하는 구간인데요.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자, 이곳은 2022년 정도면은 개통을 맞이하게 돼 있고, 그리고 2단계 사업은 안성에서 세종시까지 약 58km 구간인데요. 자, 2024년에서 5년 이내면은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이러한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개통을 했을 때 상당히 우리가 지방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그리고 물류비가 크게 감축되는 그런 경제 효과를 누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 꼽아주신 그런 호재들만, 그 개발들만 다 완료가 돼도 정말 강동구 천호동 크게 성장하겠다. 이런 기대감이 듭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금의 가격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있으면 투자가 가능할까요? 자, 그렇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지역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고 저렴하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투룸과 쓰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룸은 2억 5,100만 원, 그리고 쓰리룸은 3억 5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투룸은 전세가 2억 3천만 원, 그리고 쓰리룸은 3억 2천만 원 정도 해당이 되겠는데요. 자,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한다면은 2,1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면은 우리가 핫한 강동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에서 준비해 오셨네요. 2천만 원 이후부터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동구 천호동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봤고요. 자, 이렇게 소액 투자 서울에서 원하시는 분들은요, 1:1 무료 상담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1 무료 상담이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딱 5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 대표님과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 시간 채워주신 대표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고경재 대표님의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네,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아래 전화번호 두 가지 모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과 함께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